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기록되지 않는 죽음. 신생아 살해. 2014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5천 명이다. 월 평균 3만 6천 명 꼴이다. 신생아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온다. 그러나 2014년 12월 말 오후에 태어난 한 사내 아이는 예외였다. 아이는 경남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다. 25살 엄마는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홀로 견디며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 나온 아이가 우렁차게 울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할 엄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아이를 담았다. 쓰레기와 뒤섞인 아이가 더 크게 울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외면했다. 엄마는 아이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화장실 옆 공터로 옮긴 뒤 컨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바깥 기온은 영하 1도였다. 혹한의 추위에 아이는 4시간가량을 울며 버텼다.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 엄마의 동거남이 뒤늦게 아이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동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동거남에게 버림받을까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고 버렸다고 말했다. 아이의 아빠는 현재의 동거남이 아닌 이전 남자친구였다. 동거남은 출산 당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화가 났다. 나중에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죄책감이 들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두려움과 동거남의 외면 속에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제대로 숨도 쉬어보지 못한 채, 눈도 떠보지 못한 채, 이름도 가져보지 못한 채 아이들은 죽는다. 신생아 영아 사례다. 법률상 영아는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의 아이를 뜻한다. 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엄마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목을 조르거나 변기에 빠뜨리는 방식 등으로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다. 수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저절로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극단적인 신체 학대이자 치명적인 방임이다. 한겨레 신문 탐사기획팀은 법원 판결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국에 살해되는 신생아 수를 추산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에서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치사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건이었다. 한 해 평균 8.4건 꼴이다. 대법원 도서관에 있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으로 검색한 결과다. 이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 사법 처리된 것들이다. 그러나 신생아 살해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몰래 죽일 경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신생아로 추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탐사기획팀이 국내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집계한 것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4건이었다. 한 해 평균 6.8건꼴이다. 법원 판결문과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합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신생아 수는 한 해 평균 15명에 이른다. 발견되지 않은 죽음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지만 사회는 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도 신생아 사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한두 건 있을 뿐 따로 신생아 사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신생아 사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약하다.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생아 사례는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죽기 때문에 파악 자체가 어렵다며 외국은 신생아 사례를 아동학대 범주 가운데 하나로 잡고 따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누가 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일까? 법원 판결문 59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친모가 5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한 사례는 친부가 가해자였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나이가 파악된 45명 가운데 10대가 10명, 20대가 25명으로 10에서 20대가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이었다. 출산이 이루어진 장소는 집 화장실이나 모텔, 고시원 등 사적 공간이었고 산부인과 병원은 2건에 불과했다. 살해는 주로 출산 뒤 하루 이내에 이루어졌다. 살해 이유는 미혼 출산에 따른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알까 두려워서가 47건 79.7%로 가장 많았다. 생활고를 호소한 경우는 19건 32.2%였다.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라는 이유도 7건 8.6%나 됐다. 요컨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미혼 출산으로 인한 수치심과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인의 도움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곧장 살해하고 있었다. 신생아 살해는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실태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신생아 살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고 이들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이 아빠의 방관이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친부가 출산 과정을 도운 경우는 단 한 건에 그쳤다.